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또 손 이렇게 했네. 오늘 잘 보내셨어요? 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이상하더라고요. 예, 손이 커서 더 돋보이고. 오늘 3월 28일 일요일이었죠? 꽃샘추위가 제법 있었는데 다들 감기 안 걸리시고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오늘 다시 패딩을 입었어요. 근데 옷도 안 갈아입고, 근데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그 잠옷이라든가 홈웨어를 입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냥 옷부터 확 그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서는 씻고 막 잠잘 준비를 해야지 속이 편한 사람인데, 요즘에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유튜버를 하는 이 시점부터 일단 들어오면은 최소한 씻고 먼저 조금 살짝 숨을 돌린 다음에 식사를 하려면 식사를 한다거나, 원래 식사도 일단 먼저 씻고 식사를 해야지 되는데 식사를 먼저 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만족합니다. 네, 오늘 제가 무슨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제가 오늘 책도 막 정리했거든요. 책 위에다가 뭐 이렇게 막 했던 것도 올려놨던 것도 좀 치우고 해서 제가 언제든 빨리 편하게 느끼는 책을 딱 뽑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 책을 골랐어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제가 좀 탐냈던, 탐나서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하여튼 이북으로 사서 구매를 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랬는데 최근에 작년이었는데요, 작년 이맘때 같은데 저희 그 수강생이 제가 이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박용훈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의 이제 뭐 회사 고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산 거는 아닌데 일단 샀대요. 그래서 저를 주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날 또 저희 또 단골 분이 또 작가세요. 근데 그분이 이걸 보시고 선생님 저희 이분 섭외했는데요. 그래서 지인 찬스로 가서 직접 영접을 하고 영접을 하고 이 책도 가져가고 제 책도 가져가서 드리고, 저도 사인을 받고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라고 사인을 받고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하고 또 좋은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러면서 그때 만났을 때 이 책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 뭐가 먼저 보이세요? 이 책에는 동그란 원이 있고요. 그 안에 천사와 박쥐가 번갈아 가면서 있더라고요.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가 같이 보여서요. 저는 박쥐도 좋고 천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쥐도 싫고 천사도 싫어요. 박쥐가 좋고요, 천사가 싫기도 하고요. 마음은 뭐 내 맘이니까 그때그때 틀려요. 오늘은 딱 폈는데 이 페이지 어디였더라? 이 페이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찍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는 거예요. 이 책 읽는 쪽이, 이 책 읽는 요게 조금 요 시간이 은근히, 왜냐면 책 읽다 보면 제가 혼자서 막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생각이 너무 많아져갖고, 오늘도 막 중간에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갖고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중이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착하는 생각이 가장 창의적이다.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서 망하는 사람 또는 망하는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 중 하나는 교만하고 건방지다는 것이다. 건방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 무시라는 말은 없을 모아 볼시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이니 이 말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눈멀맹이 될 것이다.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어쩌면 장애를 갖고 사는 것, 즉 눈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시당한 상대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때문에 상대를 좋아할 수 없고 결국 자신을 무시한 사람이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적마저 생겼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 결국 그런 성향의 CEO나 임직원을 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 영향력이 높아져 부를 갖추게 될 때면 누구든 교만해지기 쉽다. 힘이 있는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과 아부 칭찬은 쉽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만하거나 건방져도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겸손함을 갖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뿐 아니라 그가 하는 말과 일에 더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예, 그쵸. 여기에서는 이제 좀 띄워놓고요. 예, 여기도 대충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어이 물 갖고 와, 여기 반찬 모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차라리 이모 이렇게 해서 좀 친근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되게 이제 고자세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미국 비즈니스 격언에 음식점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과 비즈니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대요. 사람의 품격과 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공감입니다. 비즈니스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지위에 따라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위치가 더 올라가게 되며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무시할 것이다. 지금은 공손할지 몰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나를 무시할 사람이다. 저 이거 진짜 밑줄 쫙 치고 싶어요. 저희 이게 무분체증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분하고 정말 비즈니스를 할 뻔했는데 솔직히 착했어요. 본성이 착함이 있어요. 문제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왜 말하죠? 공손할지 몰라도 공손한 거를 되게 착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막대할 필요는 없는데 막대하고 막말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것만이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고 나이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착하고 착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처음 보는 잘 모르는 상대를 자기 맘대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잣대를 재는 그 눈빛을 봤었으니까요. 그때 그 느낌이 제가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불행해서 창피하게도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전 정말 그럴 때면 제가 참 유리가슴이구나. 정말 나란 사람은 참 보지라구나. 근데 전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 억울함이 왜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던지. 그래서 그 비슷한 말이 나올 때마다 저 혼자 맞아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해. 근데
또 오지랖 같아요. 오지랖이고 왜 그렇게 못 넘기니?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그건 그와 그들의 몫인데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사람은 본디 이기적이고 악하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을 좋아하고 착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누군가 이기적으로 굴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를 때, 또는 얄미운 상대나 라이벌을 짓누르고 싶을 때 우리 내면에서 누군가가 멈춰 라고 외치지 않는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착한 사람을 응원하지 않는가 말이다. 맞아요. 설사 악한 사람이 두려워서 들어놓고 착한 사람을 편들어주지 못할지라도 비밀만 유지된다면 기꺼이 착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이야기의 대상을 기업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다. 교만하고 건방진 기업은 결국 망하지만 어떤 기업이 착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착한 이미지로 각인된 기업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경제 여건이 나빠져도 살아남는다. 다른 기업 제품을 깎아내리고 저가 경쟁으로 돈줄을 쬐고 고객을 빼앗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기업이 사람들로부터 저런 기업이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착한 이미지를 가진 기업은 살아남으며 소비자들 스스로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한다. 비슷한 상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이 책이 아니라 지금 요 단락을 읽으면서 저 혼자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래서 더 착함을 상업화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너무 멘붕이 오고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저를 멘붕 오게 했던 그 사람 분명히 착한 비즈니스, 착함을 무기로 한 비즈니스를 터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책 표지에 나왔잖아요. 악마와 천사가 혼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혼재하는데 너무 많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천사고 뭐가 악마지?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거를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직관력과 통찰력은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 인식의 성장을 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칼린의 타로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자, 상업성을 배제할 순 없죠. 그리고 제가 타로이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된 관점과 생각의 틀과 마음의 그 닦음? 성장이 없으면 타로 공부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요즘엔 워낙 책이 많이 나와서 호노보노프라든가 뭐 많아요. 저도 갖고 있는 책들, 지식, 지혜, 통찰, 우주 에너지 시크릿 아시죠? 우주 에너지 책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책을 제대로 읽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아직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했잖아요. 근데 예, 스승님께 지금 벌써 2012년도부터 저희 스승님 2013년도, 2012년도, 13년도, 13년도부터 그래도 수련을 했는데 7년 정도 됐지만 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단 좀 낫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착한 마음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착한 마음을 공부해야 된다니 말이 좀 그런가? 근데 저는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면요 무조건 착하게만 살 수 없어요. 그 착함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 같아요. 굳이 왜 나 착하고 싶지 않은데 안 착해도 돼요. 그거를 강요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딸내미가 있었어요. 아주 욕심이 많은 딸내미. 이제 그 뭐 몇 살이었더라? 그때가 한 30살? 될랑말랑일 거예요 아마. 말도 아예 못할 때니까. 근데 그 아기가 식탐이 많아. 식탐이 너무나 귀여운 욕심 아니에요? 식탐이 많아서 하여가 뭔가 막 사과를 주더라도 통째로 줘야 돼요. 깍지도 말고 통째로 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할머니는 그 욕심을 꺾어보겠다고 일부러 꼭 상처를 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의 오기를, 아니 뭐 두세 살짜리 애기 그걸 굳이 그거를 그냥 꼭 상처를 줘서 마음의 상처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어느 날 엄마가 그 아이의 그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괜히 시험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사탕을 줬는데 일단 먼저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 손으로 바짝, 손이 저처럼 크지가 않잖아. 작다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만 들어가도 하나는 차요. 그리고 하나 또 줬어. 그랬더니 이제 요 손에다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라 여봐라. 그래서 자 하나를 더 줬대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탕을 최대한 요쪽으로 밀어갖고 하나를 더 받더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욕심이 있다고 착하지 않은 건가요? 되게 그 아이는 식탐도 많고 욕심도 많고 샘도 많고 예, 아주 야무지고. 그래서 그 아이의 할머니는 언제나 그 아이의 욕심을 걱정해서 나름 가정교육을 한다고 계속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예,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나누자라는 것을 가르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약을 올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할머니 미워잉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날 엄마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너무 아팠대요. 근데 이제 남매예요. 그 아이가 딸이 둘째고 아들도 있는데 5살, 4살, 5살 때였다 그랬나? 하여튼간 되게 그래도 어릴 때요. 4살 정도 됐을 때에 그 엄마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뭐 약간 늦은 오후였었대요.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서 누워있는데 딸내미가 들어오더니 엄마를 토닥토닥 하면서 엄마 아파? 엄마 아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아파 이러면서 도저히 돌봐줄 수가 없어서 미안한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안 따라줘서 그냥 이렇게 잔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느덧 어둑어둑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난 거겠죠? 근데 그 애기, 그
그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야무진 그 딸내미가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강아지처럼 서너 시간을 앉아서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엄마 아파? 눈 뜨니까. 어떠세요? 욕심이란 게 잘 발달이 되면 그 아이가 그만큼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성에 욕심이 있던 건 정에, 사랑에 욕심이 있었겠죠. 예, 그게 사랑으로 발달된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생각만 해도 이쁘죠. 예, 그래서 그래요. 진짜 착함이란 것은 보여지게 뭔가 공손하고 막 가장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게 착함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착함? 그리고 그건 어린아이의 지금 그냥 본성이라든가 그걸로 본 거지만 어른들도 중요할 때 자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거나 중요할 때 나오는 그 본성이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착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착함으로 희생이라든가 이걸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치를 한번 해볼까. 어제 막대 4에 그 위에 그 과일과 꽃 부케 같은 그런 천막을 칠했었는데 오늘은 무엇을 칠해볼까요? 봅시다. 보이시나요? 악마 나왔어요. 음에 악마다. 그래요. 욕망, 현실, 쾌락, 중독. 예. 악마 루시퍼라고 해요. 제가 타로 상담을 하면서 제 수비학으로 이렇게 타로 상담하고 수비학으로 이렇게 개인 퍼스널리티를 분석하다 보면요. 악마의 숫자가 조금 주요하게 작용하시는 분들 보면요. 악마처럼 생기신 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진짜 희한하게 이 생김이요. 좀 약간 좀 동물 같기도 하고 기괴하잖아요. 근데 진짜 동물 같고 기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악마처럼 생기신 분 진짜 저는 얼굴형이 약간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요. 묘하게 매력 있어요. 우리가 중독성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피자가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먹을수록 그래서 지금 패스트푸드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듯한데 뭔가 별난 것 같은데 그런 끌리는 그 악마의 매력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그래서 악마가 나왔네요. 갑자기 든 생각이요. 저는 왜 갑자기 오늘 어제가 아니었죠? 그저께 여사제 칠하면서 검정색 기둥을 아이고야 깜짝이야 검정색 기둥을 칠했었는데 오늘 또 검정색 바탕에 칠하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들었어요.
칠해봅시다. 아, 오늘 연필깎이 또 안 가져왔네. 이런.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야. 이렇습니다. 이게 블랙인가요? 블루.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블루. 왜 블랙이 안 보일까요? 이상하네요. 블랙을 너무 많이 썼었나? 블랙 여기 있네요. 여기. 네, 그래서 악마가 나쁘지만은 않아요. 제가 여사제 칠하면서 악마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막내 동생하고 한 7살 차이 정도가 나요. 근데 막내 동생이 이제 좀 재능이 좋아요. 뭐 미술도 전공을 했고, 미술보단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쇼핑백 회사, 명품 회사 쇼핑백 회사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주 책이야. 어쨌거나, 예, 뭐 그래서 근데 예전에 한참 제가 이제 뭐 게임을 게임을 좀 했던 때가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재밌어요. 전 전략 게임인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조금 했었죠. 예, 근데 저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중독성이 없어요. 악마적인 기질이 없어서 끝까지 하는 건 없어요. 그걸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걸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스킬이 좋지 못해서 그냥 가장 무난한 프로토스라는 종족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은 저그라고 외계 생물체인가? 그렇게 외계 생물체 같은 종족 매니아거든요. 유저럴 때 매니아 하여튼간. 그런데 이제 뭐 만나갖고 이제 둘이 PC방 가갖고 둘이 한번 한 거죠. 그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래 뭐 아주 잘하진 않아도 뭐 그냥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져주는 척이 아니라요. 완전히 왜 팔씨름 할 때 서로 팔씨름 할 때 이게 안 되는 거,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면 힘이 센 사람이 약 올리죠. 막 이길 듯 말 듯 막 갖고 놀죠. 그때 정말 너무 약 올랐어요. 제 승부욕이 한번 또 발동되면은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끝내려면 빨리 끝내버리면 속이 편하잖아요. 그냥 졌다 이러면 되는데 흥분한다 나 또. 근데 막 그거를 그렇게 갖고 노니까 속이 진짜 이 색깔처럼 시커매지는 거예요. 뭐 야고르고. 근데 막내 동생한테 화를 내기엔 좀 게임 때문에 그렇잖아요. 게임 때문에 또 유치하게 화를 내는 건 좀 또 문양이 빠지고 막. 그래서 막 그 게임 했을 때 아직도 그때 그 기분, 이거 보니까 그때 그 기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칠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감정.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그 악마라는 것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특별한 재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가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가 좋은 경우랑 창조하는 머리가 좋은 경우랑 다르고, 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창조를 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악마의 능력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녀사냥 같은 게 좀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악마의 그런 에너지랑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래 악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노멀하지 않잖아. 평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악마처럼 조금 중독성이 있었다면 이 승부욕에 아마 그때 그 남동생한테 그 당한 그 지옥을 씻기 위해서 아마 죽어라 해갖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이를 갈아서 다시 덤볐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어떤 집착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열받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이 타로 카드 공부하면서 악마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은근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손님들도 데스도 그렇고 몇 가지 카드 있거든요, 이해하기. 근데 사실 타로 카드가요, 한 장 한 장이 제대로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제대로 한 장 한 장 다 이해하려면요, 정말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감각들을 다 깨워서 그것들을 느끼는 그 수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물론 요즘에 젊은 유튜버들은 리더들 있잖아요. 타로이스트들 보면 그들은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그 창조성이 살아있는 굳어있지가 않아요. 그 굳어있지가 않아서 되게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타로 읽는 거 보면 상당히 공부를 웬만큼 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 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든가 덜 했다 더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공부를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저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거죠. 삶의 지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겪었던 그런 일련의 그런 숙성된 어떤 그 에너지를 그들은 뛰어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감정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고 되게 관찰을 참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타로 리딩이 말만 되게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디테일한 감정선을 스스로 느껴보지 않고는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타로 상담사들을 보면서 와, 저도 모르게 고개가 좀 숙여지더라고요. 아, 나는 되게 사회적인 어떤 경험도 제법 많이 했었고 나름 희노애락을 참 많이 겪어왔는데 이제 진짜 저도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겪어서 이렇게 나름 내공을 쌓고 삶의 내공이죠. 아픔에 대한 굳은 살 쌓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뭐 또 그게 그 어린 건 어리다라고 물론 있어요. 그 깊이라든가 그 찐득함은 또 이제 다른 계제고 어쨌거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이 악마를 칠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악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되게 좀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것들. 근데 갖고 싶지만 갖지 못했을 때 자신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제가 아까 게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내 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멈추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김이 악마같이 생겨서 그런 이 생김이 악마같이 생겼다라는 거는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럼 부여받은 재능으로서 악마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만의 축복일 것이고, 저처럼 악마 같은 능력은 없어. 그렇다면 악마는 포기해야죠. 마지막으로 검정색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검정색은 색을 합한 거, 모든 색을 포함한 색이거든요. 그래서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색이지만, 이 검정색 안에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런 모든 색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얘밖에 없겠죠. 그게 악마예요. 악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은 악마 본인 자신밖에 몰라요. 오늘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친구 때문에 좀 속상했었더라고요. 자기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대요. 타로 카드를 보니까, 우리 조카가 근래 이제 병원에 조금 장기 입원을 했었거든요. 생인소나라고 수술을 해갖고 조금 입원을 오래 했어요. 제법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동안에 이제 거기다가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생긴 거죠. 근데 자기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다른 학교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조카는 그 친구도 자기랑 같은 학교를 갔으면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해서 조카가 가는 학교 말고 좀 하향해서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조카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물론 입원해서도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수시로 연락하고 교류는 했지만, 딱 퇴원을 하고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야, 너 변한 것 같아 했더니 그 친구, 나 안 변했는데? 아니야, 변했어. 안 변했는데? 너 왜 그래? 그럼 변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이 조카가 자기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건가 해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를 이제 타로로 딱 펼쳐보니까 분명히 그 친구가 변한 건 맞았어요. 단지 제가 카드로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자기가 변한 거를, 내가 변한 거를 알려 하지마 하면서 똥꼬집을 피우면서 감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카한테 혹시 이 친구 너한테 자격지심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야.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아. 혹시 뭐 이 친구 요 근래 뭐 가고 싶던 학교에서 떨어졌어? 아니면은 뭐 하여튼 원하는 게 뭐 안 됐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학교 얘기를. 자기랑 같은 학교 쓰려고 하다가 자 성적이 조금 아슬아슬해서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이제 조금 더 하향 지원을 해서 갔대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학 시즌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학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친구가 아무래도 그 학교가 달리 정해졌으니까 학교 정해지면 또 그러잖아요. 같은 학교 가는 애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랑 약간 결이 달라진 거예요. 결이 달라졌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이 예민한 조카는 알아본 거죠. 그래서 조카야 이모가 말을 좀 이렇게 오버해서 한 것 같다. 자격지심이라기보다는 그래 그런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자기가 가는 학교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 그거에 맞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비중을 더 두고 그쪽에다가 그리고 이 친구가 보니까 좀 환경에 동요가 잘 되는 친구인 것 같아. 어떻니? 라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랑 어울렸었는데 그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가 정말 공부에 공짜도 안 하는 친구라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조금 성적이 많이 흔들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이름으로만 수비학으로 풀어보니까 악마가 있더라고요. 악마 오늘 칠했었죠? 그것처럼 그 친구는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호기심에 발동이 된 게 그 예체능 하는 친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혼탁해서 자기의 평균을 조금 깎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근데 감사하게도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는 자격지심보다는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적이 뭐 약하니까. 근데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마음에는 안 드는 거고 그런 마음에 안 드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성적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열병, 자기만의 약간 작은 열병을 안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막 불행하게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책임으로써 그냥 떠안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근데 제 조카가 좀 관찰력이 상당히 좋고 좀 뭐랄까 친구하고의 그런 정서적 교류를 참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가 그 학교에 가려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가 속상할 필요 없다. 그 친구는 꼭 그 예체능하는 친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니까 넌 그냥 네가 선택하는 그 학교에 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못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각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뭉쳐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자. 이러고 마무리했어요. 예. 그래요. 악마는 순진해서 잘 물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꾸 까먹게 되는데요. 까먹을 수 있죠. 왜? 휘둘려서라든가 흡수돼서라든가 물들어서라든가. 근데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더 훌륭하게 재창조가 돼서 악마만의 특수한 영역을 개척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악마의 가장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단지 나쁜 쪽으로 가면 정말 힘들겠죠. 나쁜 쪽이라는 건 남을 해치는 쪽. 해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죄책감을 모르는 그런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악마. 하지만 악마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 오늘은 그렇게 착하고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악마들 치명적이죠. 근데 악마는 아픔이 있긴 있어요. 우리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소울메이트에는 가시가 있다고 하거든. 원래 소울메이트가 한번 어그러지면 아님만 못해요. 하여튼 모든 과한 거는 너무 넘치는 거는 없는 이만 못하다는 거. 오늘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자, 오늘 제가 이거 공부 안 해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궁금해갖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뭘 해볼까요? 봅시다. 누굴까? 산드라. 모르겠어요. 산드라 크리스인가? 크리스티나 로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제 컴퓨터도 준비해놨어요. 이거 하려고. 한번 어떻게 읽는지 봐볼게요. 이 작가는 1900 봅시다.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어메나, 영어예요. 온통. 오, 잠깐만요. 저를 멘붕에 빠지게 했어요. 어쨌거나 54년생인가봐요. 65세. 그러면은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한 거는 이렇게 어마무지한 게 아니라 한글로 책도 나와 있네요. 책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왜 영어로 다 나와서 저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지요. 그러게요. 영어로 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우리나라 눈은 잘 안 나와 있네요. 소개한 블로그를 먼저 찾아보고 있어요. 예.
아이고야, 여기 찾았네. 드디어 찾았어요. 자, 보면 잘 안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히스패닉계 작가라고 하는데요. 되게 뭐랄까 그게 밝고 명랑한 그런 느낌의 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